안녕하십니까. 종북을 알고 종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바로세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부모님이 예고 없이 방문하시는 바람에 한 며칠은 저도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많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우파 씨앗 심기 시리즈 제1탄 젠장 당신은 누구야? 이 책의 2부 인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5,000부가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날 인쇄가 끝이 납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면 책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중도, 어떤 청년에게 그리고 어떤 도서관에 배포되고 기증될까? 상황은 이런데 정작 바로세움 국민행동본부의 배포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금액에 상관없이 씨앗 심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자, 이해 못지않게 나는 여건이 안 돼서 금액적으로 동참은 못한다. 이런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 난 금액적으로 후원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사는 지역에 경찰서, 파출소, 학교, 교회, 심지어 사우나, 이발소, 미장원만큼은 내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중도 청년들을 바꿀 수 있는 이 책을 직접 가서 꽂아놓고 이렇게 기증운동에, 배포운동에 동참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 저희에게 이메일만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 쭉 어느 지역에 어떤 분들 이런 거 정리하고 나서 바로 책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증하시고 기증하시는 사진 한 장 찍어서 저희에게 피드백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2만, 5만, 10만 이렇게 많아질 때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 역시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우종찬 기자가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 탄원서 보내기 운동, 제가 마지막 들은 것은 500부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다. 이런 우종찬 기자님의 그 방송 내용을 듣고 저 역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글씨를 잘 못 써. 나는 작문력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우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태극기를 흔들던 그 마음, 그리고 재판을 보던 그 마음, 이 마음들을 진솔하게 적어내려가고 그것들을 재판관들이 읽을 때 혹시나 저들이 정말 법과 양심, 정의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번 영상 올렸던 반미의 뿌리 가톨릭 농민회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 영상 댓글에 박정희 대통령을 완벽한 친일파, 독재자, 정말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좀 만들어 줄 수 있겠냐 하면서 영상 몇 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제가 다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민족문제연구소 그쪽에서 발행한 영상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민족문제연구소처럼 재단이나 연구 인력들이 많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팩트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 혼자 녹화하고 혼자 편집하는 뭐 이런 정도의 열악한 환경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청년이나 중도가 정말 그 영상들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들을 접할 수 있다면 영상의 퀄리티에 상관없이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100%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육군 정은관 출신 표명열과 그가 속했던 단체 천주교 인권위원회, 그리고 그의 사상적 배경, 무엇보다도 재향군인에 대적할 만한 단체를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만들어줬던 전 국회의원 임종인과 그 주위 인물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가 표명렬에 대한 이력입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1938년 전남 완도 출생했고 1962년도에 육사를 졸업해서 그 이후에 1987년까지 육군본부 정훈감으로 예편할 때까지 육군에 소속돼서 군복무를 했던 자입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혹시 정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군인들 정신무장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적이 누구이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되고 어떤 자세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이런 이념무장을 시키는 것을 정훈이라고 합니다. 그 정훈 병과 중에서 최고의 자리 별 하나, 이 표명렬은 정훈감 출신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편하고 나서 어떤 단체들을 두루 거쳤는지 눈으로 쭉 훑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이 단체들을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그리고 평화제항군인회 요 두 부분만 집중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명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냐? 사실 이 본문 내용은 예비군 훈련에 정훈교육 반대한다,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지만 그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교과서까지 유사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아니 유사하게 만들지 않았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애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 재밌는데요. 직접 민주주의적 집단지성은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본답니다. 자, 그럼 결국 이런 겁니다. 4.3 폭동, 5.18 폭동, 촛불 폭동, 경찰차를 전복시키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이런 걸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직접 민주주의적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관총을 들어도 전남도청에 TNT를 수없이 설치를 했어도 그것은 집단지성이 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나라의 국민일까요? 우리는 절대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면 이들의 씨를 반드시 말려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표명렬이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친일 세력이다. 북한군은 주적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친일 세력이 집권을 했다. 그래서 군대 내에 정신교육을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말고 먼저 군대 내에 친일 세력들을 청산해야 된다. 이게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표명렬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자료를 올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는 건 역시 친일의 잔재다. 민족의 개념의식을 싹트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민족 분열적인 대북 적대의식 함양교육이 지금 군대 내의 정신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적론이니 대적관이니 하면서 대북 적개심 고치가 정신교육의 핵심인 양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친일 세력들이 본인들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광우병, 천안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료들 좀 보겠습니다.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군을 보호하자. 우리 장병들에게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고기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고 결혼이 선언하자. 그 실행을 독려해야 한다. 숙미 사대주의에 빠진 그들로서는 이제 친일로 부족하니까 친미가 아닌 숙미로 가죠.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걸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자, 천안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천안함 사건의 근원인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실현하자. 폭침, 천안함 폭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단어를 쓴 걸 보면 침몰이라고 씁니다. 결국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애둘러 표현하기도 하고 영국과 동맹국들이 주도한 국제주사단의 편파성도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은 조작이다. 천안함 사건의 근원인 정전협정을 폐기하자. 평화협정을 실현하자. 그 옆에 NNL 팔아먹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장군이었다는 게 저는 이 자료를 볼 때마다 소름이 오싹오싹 끼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표명렬의 이력에 보시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그리고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평화제항군인의 상임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여러 번 언급을 했고 앞으로도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민족문제연구소의 태반은 빨치산 출신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곳이 어떤 단체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주교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그 위원회가 어떤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군 의문사, 감옥인권, 인혁당의 진실, 지난 활동에는 칼기 폭파 사건, 이게 북한의 실제적인 테러가 아닌 한국 정부의 조작이다,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이 인간들입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연역 쭉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88년에 설립했는데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창립 때 시작이 됐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사제들의 모임이고, 여기 전국연합은 성도를 가장한 종북들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맡은 게 무엇이냐?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법률구조. 서경원 아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평고구마, 그 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 서경원.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국회의원이 된 해에 북한을 몰래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공작금을 받아왔던 그 한평고구마의 서경원. 무엇보다도 가톨릭 농민회를 반미단체로 바꾸는 기틀을 튼튼하게 다진 그 빨갱이 새끼를 법률구조했다, 변호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규현, 임수경 똑같죠? 후원을 받아가지고 민변들에게 금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천주교 인권위원회입니다. 1990년에 국가보안법 철폐, 상호맹 사건, 누군지 아시죠? 박노해, 조국, 은수미, 이런 쓰레기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산호맹 사건 역시 법률 지원을 합니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을 시킵니다. 그렇게 인혁당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서 결국은 2007년에 천주교 인권위 그리고 종북구현 사제단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얘들이 굉장히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1차 인혁당 사건이 64년도에 일어났고 10년 뒤인 74년도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던 애들이 민청학년 애들이에요. 거기에 이해찬이니 이철이니 이런 사람들이 쫙 섞여 있어요. 얘네들이 이 사건을 뒤집어야만 민주화 유공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월 9일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주열사 32기 추모제를 지낸다. 자, 그리고 인혁당 사건 민사재판 첫 공판, 이제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받아야 되겠죠? 잘못해서 죽였으니까 그 유족들, 친족들에게 수백억대, 다 합해서 수천억대의 보상금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12년도에 어떤 반정부 활동들을 했나 쭉 훑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쌍용 자동차에도 개입, 제주 해군기지에서도 개입, 스카이 공동행동, 이게 무엇이냐면 고공농성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살자 농성촌, 군사망사건 순소, 고모씨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해서 예산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 자료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갑니다. 2017년도 인권위 예산은 지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2,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규모죠. 그 중에 활동가 양성비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상근자들 월급 주는 것, 퇴직금, 보험료, 인건비 다 포함해서 약 2억 정도.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법률 지원을 한다든지 공익소송 변론 비용 이런 것들은 5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일반 모르는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종북들 생활고를 해결하고 있다. 아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런 걸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일, 위에 잠깐 언급드렸었죠? 인혁당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를 뒤집는 것, 무죄로 받아내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 한번 보시죠. 사구 평화통일재단으로 이어지는 열사정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동과 변혁의 시기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선구적인 삶을 살다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구축해서 그것들을 운영했던 핵심 조직원들이 선구적인 삶을 살다간 분들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열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간직하고 떠났던 게 무엇이냐? 자, 자주, 민주, 통일, 평화. 평화는 나중에 집어넣은 거니까 생략하고, 자주, 민주, 통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는 아실 거예요. 자민통 그룹, 전대협의 배후였고, 반미의 배후였고,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싶어서 이름까지 자민통으로 지었던 그 자주, 민주, 통일 그룹. 지금 드루킹의 몸체에 김경수가 속했었고 막말 정청래가 속했었던 그 그룹이 자민통인데, 자민통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종북구현 사재단에서 만든 사구통일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내용들을 전파하고 있다고요. 이젠 맘 놓고 하죠. 이런 거 아무도 안 잡아가니까. 아니, 오히려 이들이 열사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니까. 자, 자민통 간략하게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민통, 전대협의 배후 조정이다. 북한이 남한 내의 모든 반미 반정부 세력과 통일지상주의 세력을 친북 통일전선에 묶어두기 위해서 전술적 투쟁 슬로건으로 내세운 자주 민주 통일 노선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자민통 그룹으로 정했다. 이것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그리고 사구통일재단이라는 데가 결코 다른 곳이 아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는 제 영상 찾아보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조를 하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혁당 재건위는 민청학년들, 그러니까 시위를 앞에서 조종하려고 청년 학생들을 다 끌어다 모았다. 그 자금줄은 조총련에서도 받고 북한에서도 받았다. 수사 결과 다 자료로 밝혀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애들을 다 검거하다 보니까 12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에요. 나중에 잡고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지시하에서 대부분 순수하게 가담한 자들은 다 훈방해라. 그래서 보석으로 다 풀어줍니다. 그게 그 자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학생들 대부분 형 집행정지 형식으로 석방했다. 그러나 10년 전에 인혁당 사건에서 연루가 돼 있었던 그 정통 빨갱이들, 도혜종, 서도원, 하재환, 이수병, 이렇게 8명은 그 다음날 아예 사형을 시켜버렸으니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사용을 시켰다 해서 인권유린이 될 수 있지만 얘들이 빨갱이인 게 변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인혁당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데 왜 무죄를 받았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판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일부 공판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나 증명력이 없다.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들 중 피고인들이나 공범에 대한 조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공범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조서는 변호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어 역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 음모 혐의 등 모조리 무죄로 판결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 가세요? 아마 많이 헷갈리게 써놓았을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 이 내용이 뭐냐면 공범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공범이란 얘기예요. 제가 거의 같이 인혁당에 가담을 해서 남한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앞에서 총을 쏘겠다. 넌 뒤에서 대포를 쏴라. 근데 얘 총을 쏘겠다고 한 애가 잡혀갔어요. 얘는 피고인이 된 겁니다. 근데 나는 잡히지 않았지만 공범이지만 내가 자수를 했다. 사실은 저는 총을 쏘기로 했고 나는 대포를 쏘기로 했습니다. 이건 증거로서 증언이 채택이 됐지만 피고인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야, 진짜 이 빨갱이 새끼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럼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만 증명력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범이 아닌 자들 조서,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 뭐 봤던 사람들, 제3자 이런 사람들의 조서는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된다. 그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증거로 채택하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 자들이 빨갱이가 아니고 간첩의 지시를 안 받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혁당과 인혁당 재건이 민청학년의 주요 관계자들, 특히 이해찬 이런 새끼들은 100% 빨갱이란 이야기라고요.
역사가 이렇게 무너져가는데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명렬의 생각, 발언들, 그리고 그가 속했던 단체 중에 천주교인권위원회, 그리고 그 위원회와 인혁당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표명렬로 돌아가서 말씀드렸듯이 표명렬은 지금까지 평군, 평화제항군인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거기에 속해서 시위에 참가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사실 표명렬은 전역 후에 제항군인회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항군인회에서 보다 보니까 저건 정상적인 장성으로 예편한 놈이 아니다. 저건 정말 빨갱이 새끼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불참하면서 반박을 해서 결국은 제명을 시켰습니다. 제명이 되자마자 자기가 장군 출신인 것만큼은 표시를 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인회를 하나 더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평화제항군인회입니다. 그래서 평군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자 그때 도움을 준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그 새끼입니다. 임종인은 2005년도에 평군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항군인의 복수 설립을 가능케 하는 군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더 웃긴 것은 임종인의 보좌관이 평군의 임시사무처장, 지금도 사무처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임시사무처장이 누군지 한 장짜리로 요약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사이비 군사 전문가입니다. 김성전은 공군 예비역 중령인데 천안함 폭침이 조작됐다, 잘못됐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내린 군사평론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되어 있는 곳이 국방정책연구소 소장이다. 그래서 국방정책연구소를 찾아봤더니 실체가 없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만 갖다 붙인 겁니다. 이런 애가 천안함 사건이 조작이다, 자긴 전문가다 라고 해서 평론을 해대고 있었던 게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세상이 됐죠. 이어지는 자료는 임종인의 양력입니다. 임종인은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얘가 속했던 것들, 얘가 주장했던 것들 몇 가지만 알아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고대 법대 졸업해서 육군 법무관으로 거의 10년을 복무합니다. 아마 이때 표명렬과 이미 다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대변인, 전국연합 유명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 간첩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기가 됐고 이것들이 모체가 돼서 지금 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가 결성되어 있다. 이어서 여러 종북단체들을 거쳤는데 특이할 만한 것이 해외 민주인사 귀국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 민주인사 그러면 딱 두 명을 꼽습니다. 첫째, 송두율, 북한 간첩 김철수. 둘째, 곽동의, 한통령 소속 의장.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라. 뭐 그러면 나중에 추가가 되는 것은 1심회, 마이클 장, 장민호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 간첩들을 해외 민주인사라 해서 국내에 계속 들여오려고 했었고 실제로 곽동의는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밑에 자료 한번 보시죠. 임종인은 2006년 1월 11일 일본에서 열린 공산당 제24차 당대회에서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 어떤 것들을 주고받았고 어떤 계획들을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임종인이 했던 행적들을 보면 별로 이렇게 추론하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공산당 대회에 한통련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한통련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통련은 한국민주통일연합을 말합니다. 또는 한민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총련의 지휘를 받는 반국가단체이고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대중이 초기 의장이었고 김대중은 북한의 공작금을 이 단체를 통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김대중 인물전을 할 때 자세한 근거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한통련의 주요 활동을 한번 보시면 김대중 구명운동, 유신독재 반대, 해외 민통련 결성, 전두환 정권 규탄, 통일운동. 여기서 통일운동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간첩활동입니다. 간첩운동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던 곳이 한통련입니다. 한통련의 결성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한 게 그 밑에 자료입니다. 73년도에 망명 중이던 김대중을 중심으로 김상돈 쭉 나갑니다. 해군제독 이용훈, 대학 교수인 선호학원,
선우가 성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통령을 발족했고 초대의장으로 김대중이를 추대를 했습니다. 김대중이 나중에 이 한통령이 이적단체 판시를 받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뒷구멍으로 만나기 시작하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김대중이의 뒤를 이어서 북한 공작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던 곽동의라는 자가 한통령 상임대표를 맡았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곽동의를 중심으로 한국하고의 직접적인 연락책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곽동의를 만나러 북한을 만나러 수시로 드나들던 인물이 이창복입니다. 자, 네모칸에 있는 자가 이창복, 그리고 원에 있는 자가 곽동의, 그리고 옆에 유니폼 입은 자가 북한에서 나온 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창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커넥션들을 좀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이 이창복은 개눈가락과도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미의 뿌리에서도 말씀드렸던 좌좀 원탁회의, 거기에 이정희가 통진당 해산에 죄송하다고 와서 종북 원로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기 중심에 있는 게 이창복입니다. 이어지는 사진 맨 좌측에 있는 것이 대법원 판시 이적단체 범민련의 이규재, 그리고 이창복, 그 뒤에 있는 것이 현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충목,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자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결의 하나 되기라는 대북지원단체 이사장 조성우입니다. 이자 역시 민주화 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민청학련 관련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이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하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했던 우상호와 이창복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커넥팅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어디랑? 북한하고. 자, 북한이 각자 개별적으로 접촉할 일도 있겠지만 가급적 그런 일들은 피하죠. 왜? 드러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죠? 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을 만들고 100명의 종북이 10,000명의 좌파, 좌익들을 만든다. 이건 공식입니다. 근데 더듬어서 다 올라가 보면 북한하고 연계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만나지 말라는 데 가서 만나고 오고. 그래서 북한이 남파 간첩 한 명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어떻게든지 소수의 인원이라도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는 지하당을 구축하기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게 근 60여 년이 넘습니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지하당이 구축이 되고 나면 그들로 인해서 종북들이 퍼져나갈 것이고, 그 종북들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좌익, 좌파, 수백만 명들이 생겨날 것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한민통 설립할 때부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초창기 멤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선우학원, 선우가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한민통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평양에 있는 자기들 말로 통일열사, 우리로 보면 남파간첩, 빨치산들, 특히 열성이었던 자들을 안치시키는 그런 통일열사릉의 선우학원이 안장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미국에서 죽었는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살다 죽었는데 거기 모셔다가 갔다가 안장을 했겠습니까? 이 미친 새끼들은 그냥 북한 가서 살질 않아요. 그렇게 지상나가면 북한 가서 살면 되는데. 어쨌든 이 선우학원이 정말로 종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료 한 장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북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에 근거한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늘 자주를 이야기하죠. 자주, 민주통일. 아주 지겹습니다. 꿈에 나올까봐. 이어집니다. 외진 곳에 이름 없는 노동자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부에서는 헬리콥터를 보내 그를 병원으로 후송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결코 특이한 게 아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말 그대로 비일비재한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사람이 수백만이 굶어 죽었는데도 그건 외면시하고 어떤 선전성으로 한 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헬기를 움직일 기름이 없는 게 북한인데 그런 실상을 알지 못하고 지상낙원처럼 평생을 선전하다가 죽어서 북한의 통일열사령에 묻힌 게 주체사상의 광신도 선우학원이란 자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장관이라는 새끼가 이재정입니다. 90세의 축하연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전보를 띄웁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90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김정일로부터 사주를 받았겠죠.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잘 교류가 있었거나. 지금 이 새끼가 경기도 교육감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얘를 까면서 지내야 될지. 우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차기 교육감을 각 시도별로 4년 동안 쭉 좀 준비 좀 시키죠. 그들의 이념이 어떤 거며 배신하지 않고 올바로 자유민주주의 우익의 가치를 가리킬 수 있는 자인지를 한 4년은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준비된 자를 교육감 후보에 내보내서 전국을 우파 교육감으로 바꾸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육사를 나왔는데 월남전도 참전을 했는데 그래서 베트남과 싸웠는데 그리고 정운감 장군까지 진급을 했는데 저 새끼가 왜 빨갱이보다 더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표명렬의 아버지 표문학이가 빨치산이었어요. 자, 해방 후 남로당 간부로 활동했답니다. 그냥 찌끄러기가 아니에요. 남로당의 박헌영 비서였던 윤순달의 동지, 굉장히 고위급이죠. 그 정도면. 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표문학이 빨치산 출신, 그러니까 남로당의 간부였다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가 그때까지 표명렬 이 새끼도 아가리 쳐닫고 있다가 김대중이 세상에 돌아오고 노무현 세상에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표명렬의 아들이 표정훈이라는 지금 한양대 교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정훈이라는 애가 자기의 일기식으로 책을 하나 냈는데 자기의 가계도를 쭉 적은 거예요. 왜? 이제는 자랑스러우니까. 노무현 때는 빨치산이 전부 다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그 빨갱이 새끼들이. 박헌영이가 영웅이 됐으니까 박헌영이 부인 주세죽에게 그 손녀에게 건국훈장을 포상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새끼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민족적인 집안이다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다 빨갱이였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 보니까.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빨치산 집안이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것들을 알게 된 이명박과 그 주위에 있던 권력자들은 얘를 오히려 청와대로 들여보내서 이명박 연설문을 작성하게 하는 그런 행정관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래도 이명박이가 우파라고 그 주위에 있는 새끼들이 우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명렬이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존경받는 장군은 한 사람밖에 없다. 평군의 표명렬 예비역 준장이다. 장군의 아버님 표문학 선생 역시 독립투사이자 사회주의 혁명가이시며 6.25 자주 독립전쟁에 6.25 자주 독립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빨치산으로 참여하셨다.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는 중도들은 안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그냥 읽다가 세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6.25가 자주 독립전쟁이었구나. 그리고 빨치산으로 참전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가 보구나. 이렇게 세뇌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바로세움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만이라도 군대에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런 현혹된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서 헛된 외침을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상 끝부분에 짧게 붙을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은 바로세움 밴드에서 자유통일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애국자분께서 현 대한민국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글로 쓰셨고 또 다른 분이 영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